괜찮으세요? 네. 박수 치면서. 자, 시작. 안녕하세요. 3시 이재명 TV를 김수영님과 맡은 수영수영 김수영입니다. 오늘도 반갑게 이렇게 뵙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명 TV의 김원수 서울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해 주시죠, 오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게스트로 온 이재명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손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송지현님 반갑습니다. 여기 캠프에서 일하고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더 자세히 해주시죠. 제가 해드릴까요? 네. 8년차 워킹맘. 네, 맞습니다. 혹시 나이가? 1학년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성형 투바르시고. 네. 그 다음에 PR 컨설턴트라고 그랬어요. PR 한다, 보통. 네네네. 뭐죠? 네. 홍보 마케팅 쪽 일을 계속 해왔고요. 네. 뭐 일을 하다가 또 이제 좀 역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발탁이 되셨네. 여기까지. 여기 캠프에서 지금 네. 뉴미디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홍보에도 아주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분이시네요. 일단 굉장히 PR. 도움이 지금 되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도움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네, 도움이 좀 아주 되고 크게. 네네네. 그리고 급한 그래요. 꼭 하고 넘어가시죠. 이렇게 하면 되나? 지금 오늘 마지막 마감일이에요. 네,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선 선거인단이 200만 명이 넘었다고 어저께 맞습니다. 했고, 네. 그리고 오늘 6시에 마감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거의 한 2시간 45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네. 2시간 45분. 그렇죠. 1811에 1004번 또는 1811에 1000번 지금 전화하시면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으로 일단 등록이 돼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 뽑을 수가 있고 또 이재명 뽑을 수가 있고 네. 그렇죠? 네. 지금 민주당 후보가 되면 대한민국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매우 높죠. 네, 그래서 저희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사실은 이 200만 명이 미래의 대통령을 결정하게 돼요. 그럼요. 맞습니다. 이번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네, 남은 2시간 안에 또 이 등록을 하느냐 마느냐에 네. 이 역사적인 순간에 참여하느냐 그럼요. 마느냐 네. 매우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직 안 하신 분들은 1811에 1004번, 1811에 1000번 바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흘 무관심 때문에 네. 그 한 표 때문에 이재명 후보님이 안 되실 수도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귀찮으셔도 맞아요. 좀 그 안내 멘트를 오래 들으셔야 되는 그런 것과 요즘에 뭐 금융사에서도 주민번호를 끝까지 안 되는데 뭐 내가 이걸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지만 이 나라의 수장을 뽑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오늘 이제 2시간 남았습니다. 실제로 네. 대한민국 선거 중에서 네. 한 표 차로 그럼요. 되고 안 되고 한 게 실제로 있었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네. 그다음에 어디는 하나민가 어디는 3표 차로 또 아쉽네요. 안 되시면 그분도 아마 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제가 네. 또 가슴 아프게 할 수가 없어요. 이름은 못 밝히고 지인이시군요. 3표 차.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한두 표 차로 결정이 그럼요. 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 네. 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어제 저는 이제 늦게 퇴근을 하고 뭐 이러니까 네. 저희 아이들 너무 배고파해요. 네. 그래서 저희 애기도 어리거든요. 가면서 떡볶이집에 제가 오랜 10년 단골 떡볶이집 사장님과 그 여자 사장님을 등록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님을 등록을 시키고 아주 진짜 제가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면 맞아요. 아마 무언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저도 어제 택시기사님 등록시켰어요. 그쵸? 그래요? 우리의 관심이 한 표 한 표 정말 늘릴 수 대단해요. 있는 좋은 힘이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뿐만이 아니고 나는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신 분들은 대부분 등록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옆에 분을 네. 살펴보시는 게 옆에 분에서 중요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오늘 2시간 안에 네네네. 꼭 한 명씩 네. 추가로 네.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 네.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우리 한번 꼭 부탁드린다고 네. 한번 하죠. 꼭 그래요. 부탁드려요. 꼭 부탁해요. 네,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 투표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내일부터요. 우리 네. 민주당 경선 이미 등록한 사람 네. 선거하러 현장 가시는 거죠. 투표소 투표로 직접 가서 투표하겠다라고 신청 이미 한 사람은 당장 내일입니다. 내일 22일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는데 네. 어디서 하냐면은 250개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별로 하나씩 투표소가 설치가 됩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은 각 시군구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에요. 아, 이거 네. 구청 사무실이 아닙니다. 네네네. 네, 구청 사무실이 네. 아닙니다. 구청 사무실과 별도로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아니면 혹시 네. 의원님 이거를 뭐 어제 그 방송하신 120이나 이런 데를 물어보면 알려주시나요? 자, 제가 아,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그거 안내 한번 네. 해줘보세요. 그 투표소 저도 이제 문의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일단 저희 뭐 이재명 블로그라던가 네이버 블로그라던가 이런 곳에 잘 공지는 돼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찾기 편하신 방법은 그냥 포털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색하셔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맨 앞에 가장 큰 배너로 그 현장 투표에 대해서 공지가 돼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그 259 투표소 나와 가장 가까운데 아무데나 가셔도 되거든요. 내가 뭐 성남 시민이라고 해서 꼭 성남시에서 투표해야 되는 건 아니기 서울에서 때문에 된다는 네, 얘기죠? 250군데의 투표소를 모두 확인을 하시고 본인한테 가장 편하신 곳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쉬운 방법은 연세 드신 분들은 방금 우리 송지연님이 안내하신 대로 그렇게 못하시면 다른 방법이 뭐가 있나요? 뭐 편하게 그러니까 가실 수 있는 방법이? 내일은 무조건 그 현장 투표소 투표만 하는 날이에요. 내일은. 네네네. 그래서 이제 주소지하고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할 수는 있고, 네. 그러나 각 구별로 그 선관위원회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가면은 네네. 전국 250개 구 주소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주소를 보고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네. 참고가 자,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아, 당연하죠. 영남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250개 기초자치단체 다 돼 있고, 만약에 출장 가신 분들은 다 지역에 가서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전산으로 그럼요. 모든 게 연결이 돼 맞아요. 있어서 신분증, 특히 주민증이라든가 주민증. 운전면허증, 네, 맞아요. 신분증을 대신 확실히 신분증은 지참하고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꼭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주소지를 확인한 네. 다음에 네. 찾아가시라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송지연님을 모신 또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예. 오늘 무슨 얘기하려고 참 나오셨죠? 오늘은요, 네. 제가 일단 캠프 일원으로서 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그래도 다른 어. 게스트분들보다는 조금 풀어드릴 수 있는 네. 뭐 여력이 조금이라도 더 네, 되지 네, 않을까 네. 하는 마음이 가장 크고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워킹맘으로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8년 동안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는데 네. 그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기 위해서 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재명 후보가 내놓으신 정책 중에서 어떤 것들이 정말 제 마음을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러면 이제 아이 얘기, 보육 얘기, 교육 네.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그런 얘기 먼저 그러면은 할까요? 지금 아이가 몇 살? 1학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한참 손이 많이 갈 때는. 하나예요? 엄청나요. 저 내일 맞아요. 휴가예요. 공감합니다. 내일 담임 선생님 면담도 있고. 아, 그러시죠. 그러니까 애기 한 명.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어때요? 그러니까 애기를 지금까지 이제 그 학교 들어가기 전 단계부터 해가지고 어쨌든 좀 직접 피부로 느꼈을 때 뭐가 문제고 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는 뭘 또 공약으로 내놨는지 그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일단 아이를 키우면서라기보다는 네.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와야 되는 그런 되게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들, 뭐 요즘 말로 타임푸어족이라고 하죠. 타임푸어. 그러니까 뭐 시간의 한계도 있고 물론 이제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네.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엄마에게 부과되는 너무 많은 의무들이 있고 그거를 내 개인이 혼자서 소화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거를 어떤 사회적인 영역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그렇죠. 좀 제도적인 도와드려야 되는.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업도 다녀봤고 2명짜리 중소기업에도 다녀봤고 또 재택근무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시간제라고 하죠. 좀 이렇게 하루 8시간이 아니라 조금 축소를 해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해서 또 일을 해봤고 정말 여러 가지 고용 형태를 다 겪어봤어요. 네. 왜냐면은 제가 원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나 다른 개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면서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봤지만 결국에 답은 못 찾았어요, 아직. 네. 네, 아직 못 찾았고. 사회적인 여건이 아직 그러면은- 갖춰져 있지 않죠. 어쨌든 뭐 그 중에서도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게 뭐든가요? 좀 아이 키우면서. 저는 일단 누군가는 아이를 낳았으면 엄마든 아빠든 누군가는 아이를 돌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가정을 꾸려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의 노동 환경은 너무나 많은 초과 노동을 요구하죠. 예, 그게 거의 뭐 보편화돼 있죠. 사실 너무나 여성들에게 당연하게-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죠. 아이 그러면 키우기에도 이제 힘들고. 육아휴직이라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출퇴근 시간을 좀 뭐 조절을 할 수도 네, 있겠고, 네, 네.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하던가.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제도 지금 현재 있기는 있잖아요. 그럼요. 예, 육아휴직 뭐 눈치 보이죠, 굉장히. 네. 네, 저도 그거는 경험한 정말 거지만. 기업의 어떤 기업 문화나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리 제도화가 돼 있다 해도 제도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또 근로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근로시간이 사실은 주 40시간까지만 법적으로 되고 네. 또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주 52시간까지만 그것도 수당을 지급하는 하에 맞아요. 근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저희 뭐 다들 아시다시피 노동시간 뭐 OECD 최고 수준 아닙니까? 최저죠? 네, 진짜로. 지금 저도 보니까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뭘 내놨나 이렇게 봤더니 네. 당장 산후조리비 지원을 100만 원 하겠다. 네. 이거는 성남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죠? 성남시 멋지시네요. 3대 무상복지 중에 한 이미 하고 가지인데, 네.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는 노동에 관련된 얘기 지금 하고 있으니까 노동 그래요. 관련 네. 정책을 먼저 네, 소개하고, 노동 정책. 그 다음에 이제 육아 관련된 네, 정책 네, 좀 네.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가장 피부로 와닿는 이재명의 노동 정책 중에 하나는 이제 노동 경찰제라고 노동 일단 이름은 경찰제. 붙어 있어요. 네. 근데 요거 한 단어로는 사실 담을 수가 없는 게 네, 설명을 해주세요. 예. 네. 그 이재명 후보가 일자리를 뭐 90만 개, 100만 개 정도 늘리겠다라고 하시는 것 중에 굉장히 큰 퍼센트가 어떤 방식으로 일자리를 이제 창출을 하는 거냐면 기존에 불법으로 이제 자행되고 있던 초과 근로 하는 것들을 그렇죠. 근절시켜서 그렇게만 돼도 네. 최소 33만 개, 많게는 맞아요. 50만 개까지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네. 해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를 저는 이제 가장 물론 이제 다른 후보들도 많은 일과 관련된, 그러니까 노동시간과 관련된 네. 특히 저녁에 있는 삶과 관련된 그런 뭐 공약들을 많이 내놓았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 또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이는 게 육아를 하든 뭘 하든 그게 꼭 제가 엄마라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개인의 삶은 보장될 필요가 있고 네.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똑같이 뭐 육아의 또는 가정을 돌봐야 할 그런 지금 몫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한테만 저는 어떤 일방적으로 뭐 어떤 정책을 펼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의 여지 또는 이제 그렇죠. 경력에 있어서 좀 맞아요. 그러니까 공정한 여지가 있다고 아이를 생각하고, 엄마가 낳았더라도 음. 아빠도 동시에 똑같이, 육아휴직을 좀 의무 비슷하게 하게 해야 네.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 아무래도 엄마보다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부담을 덜 갖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회사에서도 은근히 야 엄마가 애 보면 되지 뭐 너까지 가냐 뭐 이런 이제 눈치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도 사실은 눈치가 보여서 맞아요. 내 애기 보러 가고 싶은데도 네, 편안하게 할 못 수 가게 없고. 돼 있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남자들한테도 육아휴직을 좀 의무화시킨다든가 지금보다는 훨씬 분위기를 좀 높여줘야 되고 제가 요 찰나에 네. 이재명 뉴스 하나 제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네네. 예, 제가 반가운 소식인가요? 이거 관련 있는 얘기예요. 기대되네요. 자, 우리 이재명 후보가 계속 주장한 게 뭐였죠? 그러니까 52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확실히 지키게 하면 네. 여기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초과 근무 시간이라든가 또 더 이상 지금은 현재 68시간으로 돼 있대요. 근무 시간이. 평균적으로. 근데 이거를 52시간으로 줄이기만 해도 나머지 그 일자리가 한 33만 개가 생기기 때문에 네, 맞아요. 꼭
이거를 52시간만 하도록 네. 일주에 네. 이거를 법제화시키고 의무화시켜야 된다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고 여러 군데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20일 날 오늘이 며칠이죠? 네, 다 지금 정신들이 없죠. 오늘 21일입니다. 21일인데 어제죠, 어제. 여야 4개 정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어요. 뭐랬냐? 근로기준법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개정하기로 네. 합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강하게 주장한 네. 내용이 다들 지금 타당하다고 해가지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원내대표 4명이 모여서 20일 날 52시간으로 시간을 법정 시간을 조정하기로 했다는 거. 어때요? 굉장히- 근데 진짜 우리 이재명 시장이 주장한 대로 되는 게 너무 지금 많아요. 왜냐하면요. 탄핵부터 이재명 시작해가지고. 시장님은 제가 보면 네. 말로만 하는 그 네. 거짓 공약이 아닌 저희들이 피부에 와닿게 저는 서울시에 살고 있지만 네. 그 이재명 시장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음. 그 공약들을 잘 실천해 가시고 맞죠. 내가 살아가는 우리 송지현님은 성남에서 거주하고 맞아요. 계시는데 아 내가 우리가 사는 곳을 이끌어가는 분이 이렇게 공약적으로 정말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잘 지켜주는 정말 약속을 잘 이행해 주시는 이런 분이니까 점점 더 믿음이 가고 네. 우리가 또 대통령이 되길 원하는 이유 그렇죠.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것들 우리 사회 문제점을 깊이 있게 고민을 해가지고 이거를 소신 있게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맞아요. 재벌 눈치고 그럼요. 왜 그러냐면 이거 재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정책이에요. 그럼요. 네, 이렇게 불리하니까요. 자꾸 근로 시간을 막 줄이고 이런 그럼요, 거를. 불리하니까요. 그런데 계속 주장을 했는데 또 이게 맞다 그래서 지금 실행이 돼가고 있고 잠깐만요 여기 댓글 하나만 네네네. 김현님 외에 많은 분들이 경선 신청 완료했다고 아까 아, 신청했냐 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잘 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보람이 정책은 그럼요. 화이팅 한번 할까요? 어떤 점이 짠.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지금 정책이라고 하는 건 아까 근로 시간이 길다는 제가 얘기를- 볼 때는 예. 지금 정책이 뭐 법적으로 정해져는 있어요. 하지만 음. 지켜지지 않는 것이 사실은 그럼요. 큰 문제라고 그렇죠. 그게 더 보이거든요. 문제죠. 정말 뭐 나쁜 거죠. 육아휴직도 마찬가지로 맞아요. 육아휴직 뭐 법적으로 다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걸 고용주가 안 지켜. 네, 사업장에서 안 지키고 지키지 있죠. 않으니까 문제인데 그렇다고 처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노동 경찰제라는 것은 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 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던진 의제가 네. 정말로 이제 한국을 그렇죠. 바꾸고 있는 것처럼 그럼 노동경찰제는 이러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법정 근로시간도 안 지키는 그런 데를 단속해서 네 맞습니다.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네, 있을 네, 뿐만이 네. 아니고 네. 노동경찰 자체도 고용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맞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도 한 1000명가밖에 없대요. 네, 이게. 국내에 지금 근데 한 있긴 10,000명 있어요.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가 한 10,000명 정도를 늘리면 노동경찰 고용도 창출이 되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지 않는 곳에 제대로 지키게 하면 나머지 시간들을 일자리 창출이 또 엄청 된다. 그러니까 뭐 일석이조 그렇죠. 말고 또 네. 뭐라 그랬죠 이거?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방송은 일타쌍피 그 얘기를 일단 라이브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댓글을 아. 하나하나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하지만 하나하나 답을 해드리고 싶지만 몰라서 또 답변을 네. 해드릴 테니까 네. 너무 서운하게 지금, 생각하시지 말고요. 어, 송지현님이 하나 읽어주시죠. 네, 뭐 근로 시간을 줄여서 일자리 늘어난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는 댓글이 있는데요. 네. 제가 사실은 제가 정책 전문가는 아니기 네. 때문에 제가 체감적으로 느꼈던 사례를 하나 소개를 드리자면 네. 제가 한 10년 전쯤에 네덜란드에서 잠시 이제 거주를 했었는데 네. 그 나라에 대해서 제일 인상적인 거는요. 시청에 가면 한 60대, 70대 할머니들이 카운셀러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트 같은 데 가면요. 15 이렇게 보이는 조그만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 중학생들이 네. 다 또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 이제 복지국가잖아요. 대표적인. 부러운 곳이죠. 정말 일을 조금만 하고 5시가 되면 다 집에 진짜? 가고. 네, 그래서 뭐 유럽 가면 밤에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실제로. 가족 문화가 그러니까 되어 있는 거죠. 근로시간 어차피 근로시간이 똑같다면은 이게 일자리가 여러 사람에게 그렇죠. 조금씩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근로시간은 줄이되 일자리가 이제 여러 그래.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게 아니,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게 봐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네, 생각해요. 당연하죠. 제가 보고 왔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제 정책 입안자 또는 이제 국가의 리더의 어떤
방향성이나 또는 의지 같은 그럼요. 것들이 이재명 그런 시장님 국가를 만들 수 한다면 있다고 하시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럼요. 한다면 하시죠. 공약 이행률 96%.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거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또 얘기한 것 중에서 이 초과 근무 수당도 네. 이거를 법적으로 제대로 지키게 하면 이것도 역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맞아요. 왜 그러냐? 지금은 초과 근무를 시켜놓고는 사실상 1.5배를 더 줘야 되는데 그 시간만큼 일반적일 때 월급보다 그거를 0.8배인가 오히려 적게 준대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법을 안 법을 지키면서 피해가는 거죠. 더 싸게 지금 해버리니까 새로운 사람을 고용을 안 하고 너 일 좀 더 하고 네. 그럼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네. 그냥 해라 하면은 실질적으로 법을 지키면 초과 근무 수당을 훨씬 더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럼요. 법을 안 지키면서 좁게 주면서 초과 근무를 계속 시키는 이런 불법이 엄청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미세먼지 그러니까, 같은 이런 그 얘기도 불법들이 좀 없어져야 합니다. 네네. 이 네, 시대에서. 댓글에 지금 네. 혹시 내일 하루 현장 투표가 맞나요?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또 네, 소감 소개해 네. 주시죠 그러면.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면 네. 하세요. 현장 투표, ARS 투표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되어 있었죠. 그 중에 현장 투표를 선택하신 분들은 내일 하루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침 7시에서 저녁 6시까지. 6시. 네. 투표소는 전국 250곳에 있고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라든지 네네. 그 투표소 그리고 중요한 위치를 좀 건 확인해-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신분증 신분증 지참 안 지참하고 되시면 투표하실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주소지를 정확히 알고 가야 되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알려드릴게요. 권리당원이라고 있습니다. 당원 네, 중에 네, 네. 권리당원은 당비를 1,000원 이상 매월 납부하고 있는 당원. 아, 네, 네. 그리고 최소한 제가 알기로 1년 전에 가입해서 6개월 이상 밀리지 않고 네. 당비 납부를 낸 사람을 민주당의 권리당원이라고 하는데 권리당원한테만 유일하게 투표 특혜를 2가지를 줬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를 현장 투표를 하거나 권리 당원이신 분한테는 그럼 안내가 다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이제 권리당원은 내일도 사실은 투표를 해도 돼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러니까 권리당원은 그리고 신청을 안 해도 자동으로 지금 선거인단으로 등록이 돼 있고 아, 네. 자동으로 거기다가 투표 방법도 내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도 할 수 있고 아, 나중에 그게 안 되면 이제 ARS 로 할수 ARS로 있고. 전화도 받을 수 있는데 네. 내일 현장 투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왜 그러겠어요? 저희 그 떡볶이 사장님을 제가 차로 모시고 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내일 투표가 왜 중요해? 내일 투표가 일단은 두 표를 행할 수 있는 그런 투표는 기- 아니죠. 아, 그게 한 아니고 표밖에 못 하는데 권리당원은 2번 내일 전국에서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만 제가 할 수 약간 있다는 참고를 거예요. 네. 둘 중에 정정해 주세요. 하나만 아, 먼저 그렇군요. 한 걸로 하고 이제 아. 현장 투표를 했으면 당연히 ARS 안 오겠죠. 네. 그런데 내일 투표 결과를 가지고 네. 판가름이 낮다라고 내일 네. 서로 순위가 높은 너무 설레네요. 사람일수록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전국에서 동시 투표가 일어나 가지고 내일 결과를 오픈해요. 내일 결과를 내일 오픈하나요? 투표소에서 개표를 한대요. 네. 바로 그 그런다고 현장에서. 6시 그렇기 이후에. 때문에 그 결과로 누가 뭐 몇 프로 얻었네 마네가 전국에서 내일 나와버리기 때문에 네. 권리당원 중에서 우리 특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네. 내일 가서 투표를 꼭 해줘요. 꼭 하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거 사실 네. 제가 다시 한번 권리 안내를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네.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 권리당원이라고 함은 뭐 당비를 1,000원 이상 납부를 하시는데 그 기간이 아마 6개월 이상이신 그렇죠. 분들을 아마 권리당원이라고 하는 네,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가 권리당원에 속하는데요. 그러시군요. 저희는 따로 경선 참여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신청 안 해도 네, 됐죠. 당에서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리스트업이. 네. 자, 투표를 하실 때는 내일 현장 투표 22일 현장 투표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셨더라도 현장에 가서 현장 그렇죠. 투표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현장 투표를 안 하셨으면 원래 본인이 ARS 받는 날에 전화를 받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은 되도록이면 물론 ARS가 더 편하긴 하겠지만 가능하면 현장 투표를 먼저 참여해달라. 왜냐하면 오랜 동안 경선이 진행되는데 네. 초반에 집계되는 표수가 그래도 그렇죠. 뒷부분에 약간 조금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 투표를 네네. 그리고 6시까지입니다. 자, 현장 투표는 내일 아침 7시부터 네. 저녁 6시, 저녁 6시 11시간에 동안 하다가 마감됩니다. 내일 저녁
6시에 마감됩니다. 6시. 그 전에 꼭 신분증 갖고 가셔서 네, 그리고 지금 해야 여러분들이 됩니다. 현장 투표 방식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직장인들은 사실 낮에 바쁘잖아요. 그럼 그리고 갈수 없죠. 6시에 퇴근을 하는데 6시에 네, 끝내버리니까 갈수 없죠. 그러면 네. 방법이 뭐냐? 네. 아침에 7시부터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근할 때 아니 실제로 그래요. 출근할 때 일어나게. 새벽같이. 5시, 6시에 일어나서 네. 7시에 첫 줄에 서 있다가 제일 먼저 투표하고 출근하면 돼요. 자, 두 번째 방법. 집에서 나올 때는 그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직장에 이제 가 있잖아요. 네. 그럼 또 언제 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는? 점심 점심 때 바로 점심 그거. 때. 그러니까 지금 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럼요. 이 그래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건데 밥이 점심 중요하지 때는 어떻게 않습니다. 하냐. 직장 옆에 가서 이제 출근하면서 자기 직장 옆에 구가 있을 거예요. 중구, 서울시 중구면 중구.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가면은 네. 중구의 주소지가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 주소지를 딱 우리 젊은 사람, 아이고 죄송한데, 그러니까 인터넷 잘 활용하는 사람, 스마트폰 맵을 잘 활용하는 사람 미리 지도를 딱 찾아놨다가 네. 점심 때 종 치자마자 어디로 네. 달려가요? 투표소로 가야죠. 투표 현장으로 네. 달려가서 자기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나 자기 직장 옆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심 때 또 가서 투표를 해야 돼요. 신분증은 네.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자, 지금 신분증 꼭 문의가 가져오십시오. 계속 오고 있는데 네. 일단 그 본인의 해당하는 장소 찾는 법. 음. 가장 제가 봤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홈페이지. 그냥 포털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색하셔서 들어갈 수 있는 홈페이지에 가시면 지금 메인 배너로 굉장히 크게 떠 있습니다. 맞아요. 그거 클릭하시면 250개 리스트 바로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 또 다른 방법,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자, 카카오톡에서 이재명을 검색하시면 이재명을 친구로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그 링크를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아침에 한 번씩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안내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재명의 카톡 친구도 많이 맺어주시면 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정보다. 다시 하여간 돈을 1,000원씩이라도 내고 있는 6개월 이상 납부를 했고 또 아마 제가 알기로는 1년 전에 가입돼 있어야 돼. 그리고 이분들은 신청을 안 했어도 선거인단 신청을 안 했어도 지금 민주당에 자동으로 등록이 돼 있고 이분들은 내일 현장 투표도 가능하고 안 되면 나중에 ARS도 가능하기 네.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일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은 현장 투표를 네. 해줘야 내일 다 개표를 해서 네. 1차 현장 투표 득표 결과가 아마 밤에는 나와버릴 거예요. 네.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헷갈리실까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방금 말씀하신 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권리당원만. 권리당원만이고요. 아, 네, 그렇군요. 이미 방법을 선택하신 일반 국민 또는 네. 좀 뒤늦게 당원에 가입하신 일반 당원분들은요. 본인이 선택하신 방법으로만 투표를 하셔야 되고 네네. 만약에 투표를 선택하셨는데 내일 현장에 못 가신다면 사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ARS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네, 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네. 아, 신청 또 안 나왔는데. 하면 현장 투표 못 하나요? 당연히 그렇죠. 신청을 하셔야죠. 자, 지금 하셔야 합니다.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지금 신청을 한 번 더 하면 안내를 해줘. 1811에 네. 1000번. 자,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네. 지금이라도 이 번호로 오늘 6시까지 신청을 하면 나중에 ARS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참고로. 내일은 투표를 못 하지만은 의원님 할 수 있어요. 참고로 네. 이 번호로 하신 다음에 인증번호까지 꼭 불러드려야 그게 완료되는 시점이거든요. 또 성격 급하신 분들은 다 됐나 보다 하고 그냥 끊어버리시는데 아, 이거 그러신 방법은 분들은 여러 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인증번호를 받는 경우는 네. 1811에 1004번으로 해서 네. 인터넷 방식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문자로 인증번호가 아, 날아옵니다. 그렇구나. 그랬을 때 다시 인증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전화 상담원하고 직접 말로 통화를 하신 분들은 굳이 인증번호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자기 주민번호라든가 주소지를 말로 잘 설명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화로 하신 분들도 이제 꼭 인증번호는 네, 필요 그렇군요. 없습니다. 네네. 오늘 제일 가장 중요한 거는 경선입니다. 자, 그리고 맞습니다. 외국에서도 가능하냐고 나왔잖아요. 네, 외국에서도. 외국에서는 하는 그거 한번 방법이 설명해 주세요. 외국에서 하는 방법이 조금 복잡한데요. 네. 간단하게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근데 외국에서 하시려면 일단은 재외국민 선거를 먼저 우리 등록.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할게요. 아마 지금 등록해서는 오늘 경선 자, 아니. 자, 외국인들은 인터넷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인터넷으로만. 인터넷 들어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 등록 신청을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로 옮기셔서 또 민주당
또 선거인단 등록을 인터넷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간이 언제냐? 외국인들은 월요일 어제부터 시작됐어요. 26일 이번 주 일요일까지 재외국인들은 인터넷으로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계속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가서 먼저 등록 한번 하고 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와서 2번 등록하시면 되고 좀 투표는 번거롭더라도 재외국인 인터넷 투표는 언제 하느냐? 4월 3일 마지막 수도권 지역 연설회 겸 그 전국 아닙니다. 대의원 투표를 하는 지금 날짜는 지금 안내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재외국민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보신 날짜는 그 밑에 거. 음. 요거. 그럴 수 재외 그렇구나. 국민 이미 선거인단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서 본인을 이제 재외 투표자로 신청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이제 선거인단으로 등록까지 두 단계를 다 마치신 경우에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그렇죠. 인터넷 투표라고 명칭은 되어 있는데 아마 그때 이제 인증받으신 이메일이 갈 거예요. 그 보안 이메일 같은 거 거기서 이제 투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외국민 인터넷 투표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투표 시 유의할 점 당연히 이제 그 현장 투표에 갈 때는 꼭 신분증을 신분증. 갖고 가셔야 되고 내일만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그 ARS에서 되게 주의하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ARS 투표를 할 때는 기호 1번 이재명인데 기호 1번 이재명만 누르고 찍고 아유 나머지 들을 필요도 없어 하고 끊어버리면 그 표가 무효표가 무효가 된다는 됩니다. 거예요. 그래서 ARS 전화 투표를 할 때는 반드시 기호 3, 4번까지 다 듣고 네. 안내 멘트 끝까지 다 듣고 거기서 먼저 끊으면 선관위 안내원이 먼저 전화를 끊으면 나중에 전화를 끊어야 유효 투표로 된다는 것을 그렇군요. 이제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 LY 러브님께서는 부모님 손잡고 이제 맞아요. 투표하러 가신다고. 그렇죠. 부모님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직접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노동정시설제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또 아이 뭐, 키우면서 뭐 일단은 그러면은 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그 이재명 후보의 육아 정책에 대해서도 네.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지나갔어요. 네. 뭐 아니 그래도 간단히 하나 하고 그러면 우리가 계속 그 투표 안내를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래도 뭐 이런 정책적인 게 되게 중요하니까 네. 제일로 좀 아이 키우면서 정말 이거 필요하더라라고 평상시에 애 키우면서 일단 간절했던 점을. 성남에서 간절했던 거.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굉장히 제가 중간에 서울에서 성남으로 이사를 갔었는데 네.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확충이 돼 있어서 네. 막 서울에서 대기 막 100번대 받고 이랬었거든요. 음. 근데 일단은 뭐 공공교육기관 특히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거에 있어서 그래도 뭐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게 일단 가장 체감적으로 느껴졌고 그리고 공공 어린이집 성남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를 한다고 해요. 네네.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도 이게 뭐 어느 정도 고용 규모 이상인 직장들은 의무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사실 관리 감독이 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설치율이 지금 53%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도 보통 이제 대기업들에 해당을 할 거예요. 네. 여성 근로자가 뭐 몇백 명 이상인가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이게 설치율 지금 53%인 거를 이재명 후보는 100%로 올리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하셨고요. 예. 그리고 그거 보니까 공립 어린이집의 그쵸. 이용률이 지금 현재 11%밖에 안 된대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다 국공립 어린이집에를 많이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싶어 하죠. 네, 그렇기 왜냐하면 때문에 가격도 싸고 믿을 믿을 수 좀 있고. 또 선생님들이 이제 직장이 안정되다 보니까 한 직장에 오래들 근무를 해서 네. 그 안정적으로 이제 보육을 네. 하지 않나 이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11% 공립 어린이집을 50% 하겠다 이거 있고 그다음에 직장 어린이집 요새 이제 워킹맘 맞벌이가 많다 보니까 네. 아이를 아예 직장까지 데리고 와서 직장 어린이집에다 맡기는 게 사실은 엄마나 가장 아빠 편한 입장에서 거죠.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설치율이 53%밖에 안 된대요. 네. 근데 얘를 그거를 100%로 하겠다. 그다음에 네. 이제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현실적으로 이걸 해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민간 어린이집이 좀 불만은 있어요. 반발은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켜본 결과 음. 저도 이제 관악구 쪽에서 살고 있는데 네. 저도 이제 유치원을 거쳐 지금 초등학교를 가고 이제 그랬지만 네. 그 지금 송지연님이 겪는 그런 고충이나 힘든 거를 다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 공공 어린이집을 한 반을 늘리는데 사실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굉장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일단 공공 어린이집은 이런 비용이나 굉장히 저렴하고 일단 어머니들의 신임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요번 그 시장님 공약처럼 그런 걸 좀 늘리더라도 네. 내 개인적인 이익이 조금 더 줄더라도 사회적으로 저희 어머니들이 믿고 맡길 수 있고 네. 그리고 부담되지 않는 이런 선에서 정말 믿을 만한 곳에 맡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저거 듭니다. 대책이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민간 이분들도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일자리고 직장인데 그렇죠. 공공을 갑자기 확 늘리면 네. 사실은 이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좋은 방법이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도 이제 차츰 늘리면서 네. 동시에 민간에서 공립형으로 전환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아요. 좋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의 직장을 일정 정도 보장을 해주고 네. 대신 지금 그 운영권을 이제 어느 정도는 나라에서. 나라에서 네, 좀 관리할 수 해야 돼요. 있도록. 근데 이제 또 이 민간 어린이집에 또 원장님들의 이제 생각은 또 뭐가 있냐? 참 이 운영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네. 또 지원은 받고 싶고 이게 양립하는 면이 있어요. 그런 욕심은 좀 그거 버려야 해야 되고 시간이 사회가 얼마 좀 없기 때문에 발전되겠죠? 지금 많은 마지막. 분들이 예, 투표 위주로 네. 그 경선 참여 위주로 방송을 좀 진행해 달라고 말씀을 네, 해주셔가지고 자 그러면 방금 지금 저거는 이제 현장 투표에 가서는 당연히 신분증 가서 반복해서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ARS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당선관위에서 5번씩 전화를 해줍니다. 계속 첫날은요. 그리고 5번 다 못 받으면 둘째 날에는 문자로 그 당선관위 전화번호를 문자로 날려줘요. 그럼 거꾸로 우리 저 선거인단들이 전화를 걸어서 문자를 보고 자기 시간 될 때 전화를 걸어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전화 5번 중에 한 번 받으면 되고 네. 그 다음 날은 문자를 잘 살펴본 다음에 민주당 선관위다 해서 오면은 그 전화번호를 거꾸로 걸어서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방법은 좀 충분히 할 수 다양하죠. 있어요. 다만 이제 이게 날짜가 달라요. 호남 지역은 25일부터 시작되고 네. 또 그다음 충청 지역 그다음에 시작되고 뭐 27일인가 이렇게 이틀 3일 단위로 시작됩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25일부터 호남 지역 시작됩니다. 네. 네. 이재명 SNS 채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블로그나 페이스북 페이지, 그렇죠. 트위터, 뭐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 등등 엄청 많은 매체들이 있는데 ARS 투표 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열심히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도 이제 당으로부터 다 중앙당으로부터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네. 저희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네. 곧 정확한 정보를 또 그리고 전달을 해드릴게요. 초롱님도 남편분과 일찍 투표하러 간다고 많은 아침 분들이 일찍. 일찍 투표하러 간다고 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좀 더 관심을 갖고 경선이 사실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온 힘을 다해 정말 꼭 오늘 국민경선 네. 선거인단 2차 모집 이제 오늘 6시까지 마감입니다. 네. 그러니까 1811에 1000번으로 자, 꼭 지금 막 등록해 주세요. 일이 내일 이제 투표하는 일이 또 있고 하지만 아직도 경선 선거인단 등록 안 하신 분 그럼요. 지금 등록하면 또 저희는 ARS 다 했습니다. 전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지금 때문에 딱 2시간 10분 정도 네. 남았네요. 네, 네, 제 생각에는 지금 한 표 차이로 실제 선거 결과가 그럼요. 뒤집힌 경우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남은 2시간 꼭 이 번호로 등록을 하시고 또 본인은 했더라도 옆 사람들, 친구들, 네. 친척들 네. 꼭 한 명씩 그리고 사실 네, 연세 드신 더 등록시키면 분들은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제가 어제도 음. 말씀을 드렸지만 택시를 또 어제는 타고 가는데 네네. 그 택시 기사님한테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네. 선생님 어떤 분을 지지하시냐고 그랬더니 나는 이재명을 지지하는데 그거 어려워 등록하는 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기꺼이 너무 기다려
기다렸다는 듯이 차를 그 도로 한 옆으로 대시더니 그거를 등록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드님 핸드폰이셨어요. 근데 참고로 본인 핸드폰으로 하셔야 그게 될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저녁 때 기적적으로 또 사모님, 할머님까지 같이 등록을 했다고 제가 확인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네. 근데 거부감 없이 너무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분 맞습니다. 조남이 김용성 님이시거든요. 네, 선생님 너무 네, 감사합니다. 기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꼭 그 핸드폰 등록돼 있는 분. 만약에 아드님 본인 이름으로 본인 명의 핸드폰이셔야 어, 돼요. 아드님 이름으로 돼 있으면 얼른 아드님이 사실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어.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 난 하고 싶어도 잘 모르니까 또 모른다고 얘기하기 좀 그러시니까 아버지 이거 하셨어요? 라든지 뭐 이렇게 저희가 주위에 좀 여쭤보시거나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홈페이지는 뭐 당연히 이제 다음 네이버 이런데 들어가면은 네. 그 민주당이라고 치기만 해도 아, 그 다 주소지가 나오겠죠? 자동으로 네. 뜹니다. 그래서 거기 네. 민주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이런 안내들이 자세히 나와 네, 있기 네, 때문에 예, 거기 찾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댓글 중에 좀 특이 사항 있나요? 제가 수 이제 없죠? 생각하기에 무효가 한 번 돼버리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 무효표가 처리돼 버릴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당연하죠. 아예 전화를 안 받았었을 때는 이게 이제 다시 오니까 오히려 괜찮은데 전화를 받다가 중간에 끊으면 다 무효표가 돼 의원님 버리고 정말 중요한 게 요거는 무효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어떤 투표를 이미 했는데 네. 이거를 갑자기 생각이 1시간 뒤에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그건 무효표로 하고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 투표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게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그 중간에 끊어버리면 무효 투표가 돼버리면 이거는 제 생각에 다시 투표하기 어렵습니다. 네, 차라리 아예 안 받으면 끈기를 몰라도. 가지시고 끝까지 잘 네네. 경청하시는 게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네. 제가 여러 번 그렇습니다. 강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맞습니다. 내일 경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한 2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 모두 힘을 합쳐서 자, 네, 제가 이제 그러면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요 경선 과정 전반에 관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해볼 테니까 네. 제가 부족한 거 나중에 두 분이 해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지금 당장 할 일. 1811에 1004번이나 1811에 1000번으로 아직 민주당 대통령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바로 전화해가지고 오늘 6시까지만 접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시, 예, 6시까지. 지금 당장 전화를 해야 되고 또 나는 했으면은 최소한 6시 이전에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 친척, 뭐 동생 해서 다른 사람 꼭 한 명씩 이 선거인단 등록을 꼭 오늘 6시까지 해달라는 거고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옆에 계신 사람 휴대폰을 그렇죠. 휴대폰을 갖고 계신 네. 옆 사람을 설득하는 게 맞습니다. 가장 편한 늘 방법이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방법은 본인 핸드폰이시냐고 꼭 여쭤보셔야 네네. 저도 그 택시 기사님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데 네네. 꼭 그렇게 관심 있게 우리가 먼저 말을 건네는 게 어려운 자. 거지 결과는 좋으면 맞아요.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건 그 보이는 ARS든 듣는 ARS 신청이든 간에 네. 어쨌든 본인이어야 됩니다. 본인. 꼭 본인이어야 예, 합니다. 본인이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 인증번호가 오기도 하고 주민번호를 같이 입력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본인만 되는 거예요. 네. 휴대폰 신청은 본인만 됩니다. 본인만.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래서 당장 2시간 남은 동안에 한 명이라도 더 등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요게 끝나면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 이미 현장 투표소 투표는 불가능하고 네, ARS로만 이제 됩니다. 하시게 됩니다. 그것도 당연히 뭐 네. 중요하니까 꼭 하시면 그 되겠고요. 오늘 등록하시는 그러니까 2차 기간에 등록하시는 분들은요. ARS가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아직 시간은 있고요. 경선 등록부터 빨리 등록을 해야 해주시면 된다는 될 것 거고.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내일 현장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 매우 중요합니다. 내일 현장 투표. 자, 지금 현장 투표 22일 바로 내일입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국 250개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별로 한 군데씩 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대부분 선거관리위원회, 예를 들어서 서울시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 뭐 어디 이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위치를 잘 모릅니다. 모르세요. 네. 이거를 아는 네. 방법이 이제 어려운데 그러나 이거는 우리 민주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전국 250개 투표소 주소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10% 정도는 각 구청 같은 데서 하긴 해요. 거기는 찾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대부분의 90%는 선거관리위원회 주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잘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저는 그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뭐 여기 저는 아파트에 살지만 같이 이웃끼리 우리 가서 같이 하자. 연세 드신 분들도 제가 모시고 가는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함께 뭐 나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분이 국민 경선에 참여했는데라고 하면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모시고 가는 것도 좋은 배려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문의들이 많아서 저희가 장소 종료 얘기를 지금 했는데 네. 장소 찾는 방법 만들어 와서 보여달라고 지금 최태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네.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래요? 핸드폰으로 지금 나와 할 수 있는 있어요. 거. 이게 네, 인터넷으로. 보여드릴까요? 있습니다. 네. 먼저 인터넷으로 이제 이렇게 켜면 되죠. 인터넷. 이게 켠 다음에 카메라에 조금 인터넷을 켠 올려주세요. 다음에 조금 올려주세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여기는 여기서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민주당이라고 치면 되죠. 민주당. 다음이나 너무 네이버에 작아서. 켠 다음에 자 포털에서 민주당 또 더불어민주당 그렇죠. 검색하시면 바로 당 자,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이렇게 잘 안 보이시죠? 민주당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네. 이렇게 민주당 치면은 거기에 밑에 이제 홈페이지까지 네, 같이 더불어민주당 나오잖아요. 그죠? 홈페이지. 네, 그러면 이제 이 영문자로 돼 있는 홈페이지 주소지를 클릭을 하면 자 바로 이렇게 뜹니다. 전국 투표소 안내. 소재지 안내가 네. 제일 네. 먼저 떠요. 민주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기를 클릭하면 각 지역별로 서울, 경기, 뭐 경상도 표로 전라도, 나와 예, 있습니다. 다 돼 있고 신분증은 꼭 가져가야 됩니다. 주민등록 정말 중요합니다. 증 신분증 꼭 가져가고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두 가지 정도인데 하여튼 가급적이면 주민증을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일은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루어지고 또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현장 투표로 신청하신 분은 당연히 가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권리당원이라고 있습니다. 월 1,000원씩 내는 권리당원인데 아마 가입이 1년 전에 돼야 되고 최소한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사람. 그 조건에 한 번밖에 안 내고 이런 사람 권리당원이 안 돼요. 이제 가입했더라도. 네. 진즉 가입한 사람 중에서 당비를 잘 내고 있는 권리당원은 신청을 안 해도 내일 현장 투표를 할 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지금 대의원 권리당원은 선거인단 가입이 필요 없다고 뜨는 건 뭐냐고 메가코리안님이 지금 문의를 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가 권리당원인데 저도 실제로 근데 제가 지역 당사에 전화를 걸어서 직접 물어보기 전까지 특별히 안내를 받지 못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에서 저희의 어떤 리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그런 절차 없이 선거인단으로 이미 등록이 되었다는 말씀이고요. 권리당원 같은 경우에는 내일 현장 투표 가실 수 있고요. 만약에 현장 투표를 못 하실 경우에는 나중에 ARS로 전화가 오긴 올 겁니다. 대의원 같은 경우는 대의원분들은 또 이제 지역 순회 투표라고 해서 따로 대의원만을 위한 투표 절차가 따로 있으니까요. 대의원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가 뭐 또 열띠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서 의원님, 네. 저 우리가 오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오늘 네. 정말 하고 싶은 네.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만 예, 하겠습니다. 짧게 하십시오. 오늘은 유난히 미세먼지가 너무너무 많은 날입니다. 대한민국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뽑는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봄을 저희가 기다리듯이 대한민국의 수장을 뽑을 수 있도록 마지막 경선까지 힘을 다 모아주시고 꼭 참여할 수 있게 네. 우리가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송지현님도 간단하게 한 말씀 하세요. 네. 제가 생각하는 네. 지금 제가 생각하는 리더의 조건 세 가지 네. 말씀드릴게요. 네. 하나는 이제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또 하나는 그거를 시행을 정말 하느냐.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느냐. 세 번째는 그걸 실행한다고 해도 정의로운 수단, 올바른 민주적인 수단으로 그걸 실행하느냐. 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저는 리더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두 갖추신 분이시죠? 네. 이재명 시장님. 누가? 네. 이재명 시장님이
네. 자,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을 찍으면 누가 된다? 이재명이 된다. 네, 제가 이재명을 찍으면 하면 이재명이 된다 같이 하면서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재명을 찍으면 이재명이 이재명이 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공약으로 내놨는지 그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일단 아이를 키우면서라기보다는 네.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와야 되는 그런 되게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들, 뭐 요즘 말로 이제 타임푸어족이라고 하죠. 타임푸어. 그러니까 뭐 시간의 한계도 있고 물론 이제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네.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엄마에게 부과되는 너무 많은 의무들이 있고 그거를 내 개인이 혼자서 소화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거를 어떤 사회적인 영역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그렇죠. 좀 제도적인 도와드려야 뒷받침이 되는. 돼야 되는데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업도 다녀봤고 2명짜리 중소기업에도 다녀봤고 또 재택근무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시간제라고 하죠. 좀 이렇게 하루에 8시간이 아니라 조금 축소를 해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해서 또 일을 해봤고 정말 여러 가지 고용 형태를 다 겪어봤어요. 네. 왜냐면은 제가 원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나 다른 개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계속 해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봤지만 결국에 답은 못 찾았어요, 아직. 네. 네, 아직 못 찾았고. 사회적인 여건이 아직 그러면은 갖춰져 있지 않죠. 어쨌든 뭐 그 중에서도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게 뭐든가요? 좀 아이 키우면서. 저는 일단 누군가는 아이를 낳았으면 엄마든 아빠든 누군가는 아이를 돌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가정을 꾸려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의 노동 환경은 너무나 많은 초과 노동을 요구하죠. 예, 그게 거의 뭐 보편화돼 있죠. 사실 너무나 여성들에게 당연하게.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죠. 아이 그러면 키우기에도 이제 힘들고. 육아휴직이라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출퇴근 시간을 좀 뭐 조절을 할 수도 네, 있겠고, 네, 네.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하던가.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제도 지금 현재 있기는 있잖아요. 그럼요. 예, 육아휴직 뭐 눈치 보이죠, 굉장히. 특이해. 네, 저도 그거는 경험한 정말, 거지만. 기업의 어떤 기업 문화나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리 제도화가 돼 있다 해도 제도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또 근로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근로시간이 사실은 주 40시간까지만 법적으로 되고 네. 또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주 52시간까지만 그것도 수당을 지급하는 하에 맞아요. 근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저희 뭐 다들 아시다시피 노동시간 뭐 OECD 최고 수준 아닙니까? 최저죠? 네, 진짜로. 지금 저도 보니까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뭘 내놨나 이렇게 봤더니 네. 당장 산후조리비 지원을 100만 원 하겠다. 네. 요거는 성남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죠? 성남시 멋지시네요. 3대 무상복지 중에 한 이미 하고 가지인데, 네.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는 또 노동에 관련된 얘기 지금 하고 있으니까 노동 그래요. 관련 네. 정책을 먼저 네, 소개하고, 노동 정책. 그 다음에 이제 육아 관련된 네, 정책 네, 좀 네.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제가 가장 피부로 와닿는 이재명의 노동 정책 중에 하나는 이제 노동 경찰제라고 노동 일단 이름은 경찰제. 붙어 있어요. 네. 근데 요거 한 단어로는 사실 담을 수가 없는 게 네. 설명을 해주세요. 예. 네. 이재명 후보가 일자리를 뭐 90만 개, 100만 개 정도 늘리겠다라고 하시는 것 중에 굉장히 큰 퍼센트가 어떤 방식으로 일자리를 이제 창출을 하는 거냐면
기존의 불법으로 이제 자행되고 있던 초과근로 하는 것들을 그렇죠. 근절시켜서 예, 그렇게만 돼도 네. 최소 33만 개, 많게는 맞아요. 50만 개까지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네. 해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를 저는 이제 가장 물론 이제 다른 후보들도 많은 일과 관련된, 그러니까 노동시간과 관련된, 네. 특히 저녁에 있는 삶과 관련된 그런 뭐 공약들을 많이 내놓았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 또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이는 게 육아를 하든 뭘 하든 그게 꼭 제가 엄마라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개인의 삶은 보장될 필요가 있고 네.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똑같이 뭐 육아의 또는 가정을 돌봐야 할 그런 지금 몫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한테만 저는 어떤 뭐 어떤 정책을 펼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의 여지 또는 이제 그렇죠. 경력에 있어서 좀 맞아요. 그러니까 네, 공정한 여지가 있다고 아이를 생각하고. 엄마가 낳았더라도 아빠도 동시에 육아휴직을 제대로 지키게 하면 나머지 시간들을 일자리 창출이 또 엄청 된다. 그러니까 뭐 일석이조 그렇죠. 말고 또 네. 뭐라 그랬죠 이거?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방송은 일타쌍피. 일단 라이브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댓글을 아. 하나하나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하지만 하나하나 답을 해드리고 싶지만 몰라서 또 답변을 네. 해드릴 테니까 네. 너무 서운하게 지금, 생각하시지 말고요. 어, 송지연님이 하나 읽어주시죠. 네, 뭐 근로 시간을 줄여서 일자리 늘어난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는 댓글이 있는데요. 네. 제가 사실은 제가 정책 전문가는 아니기 네. 때문에 제가 체감적으로 느꼈던 사례를 하나 소개를 드리자면 네. 제가 한 10년 전쯤에 네덜란드에서 잠시 이제 거주를 했었는데 네. 그 나라에 대해서 제일 인상적인 거는요. 시청에 가면 한 60대, 70대 할머니들이 카운셀러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트 같은 데 가면요. 15 이렇게 보이는 조그만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 중학생들이 네. 다 또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 이제 복지국가잖아요. 대표적인. 부러운 곳이죠. 정말 일을 조금만 하고 5시가 되면 다 집에 아, 가고. 진짜? 예, 네. 그래서 뭐 유럽 가면 밤에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실제로. 가족 문화가 그러니까 되어 네, 있는 예. 거죠. 근로시간 어차피 근로시간이 똑같다면은 이게 일자리가 여러 사람에게 그렇죠. 조금씩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근로시간은 줄이되 일자리가 이제 여러 네.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게 아니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게 봐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네, 생각해요. 당연하죠. 제가 보고 왔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제 정책 입안자 또는 이제 국가의 리더의 어떤 방향성이나 또는 의지 같은 그럼요. 것들이 이재명 그런 시장님 국가를 만들 수 한다면 있다고 하시죠? 생각합니다. 반드시 아, 한다면 하시죠. 공약 이행률 96%.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거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또 얘기한 것 중에서 이 초과 근무 수당도 네. 이거를 법적으로 제대로 지키게 하면 이것도 역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맞아요. 왜 그러냐? 지금은 초과 근무를 시켜놓고는 사실상 1.5배를 더 줘야 되는데 그 시간만큼 일반적일 때 월급보다 그거를 0.8배인가 오히려 적게 준대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법을 안 법을 지키면서 피해가는 거죠. 더 싸게 지금 해버리니까 새로운 사람을 고용을 안 하고 너 일 좀 더 하고 네. 그럼 내가 좀 돈 더 줄 테니까 네. 그냥 해라 하면은 실질적으로 법을 지키면 초과 근무 수당을 훨씬 더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럼요. 법을 안 지키면서 좁게 주면서 초과 근무를 계속 시키는 이런 불법이 엄청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미세먼지 그러니까 같은 이런 그 얘기도 불법들이 좀 없어져야 합니다. 네네. 이 네. 시대에서. 댓글에 지금 네. 혹시 내일 하루 현장 투표가 맞나요?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 그러면 또 소감 소개해드리죠 그러면.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면 네. 하세요. 현장 투표, ARS 투표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되어 있었죠. 그 중에 현장 투표를 선택하신 분들은 내일 하루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침 7시에서 저녁 6시까지 6시. 네. 투표소는 전국 250곳에 있고 맞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라든지 네네. 예, 그 투표소 그리고 위치를 중요한 좀 건 확인해-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신분증 신분증 지참 안 지참하고 되시면 투표하실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주소지를 정확히 알고 가야 되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알려드릴게요. 권리당원이라고 있습니다. 당원 네, 중에 네, 네. 권리당원은 당비를 1,000원 이상 매월 납부하고 있는 당원. 아, 네, 네. 그리고 최소한 제가 알기로 1년 전에 가입해서 6개월 이상 밀리지 않고 네. 당비 납부를 낸 사람을 민주당의 권리당원이라고 하는데 권리당원한테만 유일하게 투표 특혜를 2가지를 줬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를 현장 투표를 하거나 권리 당원이신 분한테는 그럼 안내가 다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이제 권리당원은 내일도 사실은 투표를 해도 돼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러니까
권리당원은 그리고 신청을 안 해도 자동으로 지금 선거인단으로 등록이 돼 있고 아, 네. 자동으로 거기다가 투표 방법도 내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도 할 수 있고 아, 나중에 그게 안 되면 이제 ARS로 할 수 ARS로 있고. 전화도 받을 수 있는데 네. 내일 현장 투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왜 그러겠어요? 저희 그 떡볶이 사장님을 제가 차로 모시고 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내일 투표가 왜 중요해? 내일 투표가 일단은 두 표를 행할 수 있는 그런 투표는 기- 아니죠. 아 그게 한 아니고 표밖에 못 하는데 권리당원은 두 번 내일 전국에서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제가 할 수 약간 있다는 추가로 네.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 네.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우리 한번 꼭 부탁드린다고 네. 한번 하죠. 꼭 그래요. 부탁드려요. 꼭 부탁해요. 네,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 투표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내일부터요. 우리 네. 민주당 경선 이미 등록한 사람 네. 현장 가시는 거죠. 투표소 투표로 직접 가서 투표하겠다라고 신청 이미 한 사람은 당장 내일입니다. 내일 22일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는데 네. 어디서 하냐면은 250개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별로 하나씩 투표소가 설치가 됩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은 각 시군구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에요. 아, 이거 네. 구청 사무실이 아닙니다. 네네네. 네, 구청 사무실이 네. 아닙니다. 구청 사무실과 별도로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아니면 혹시 네. 의원님 이거를 뭐 어제 그 방송하신 120이나 이런 데를 물어보면 알려주시나요? 자, 제가 아,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그거 안내 한번 네, 해줘보세요. 그 투표소 저도 이제 문의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일단 저희 뭐 이재명 블로그라던가 네이버 블로그라던가 이런 것에 잘 공지는 돼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찾기 편하신 방법은 그냥 포털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색하셔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맨 앞에 가장 큰 배너로 그 현장 투표에 대해서 공지가 돼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그 259 투표소 나와 가장 가까운데 아무데나 가셔도 되거든요. 내가 뭐 성남 시민이라고 해서 꼭 성남시에서 투표해야 되는 건 아니기 서울에서 해야 때문에 된다는 네, 얘기죠? 250군데의 투표소를 모두 확인을 하시고 본인한테 가장 편하신 곳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쉬운 방법은 연세 드신 분들은 방금 우리 송지연님이 안내하신 대로 그렇게 못하시면 다른 방법이 뭐가 있나요? 뭐 편하게 그러니까 가실 수 있는 방법이? 내일은 무조건 그 현장 투표소 투표만 하는 날이에요. 내일은. 네네네. 그래서 이제 주소지하고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할 수는 있고 네. 그러나 각 구별로 그 선관위원회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가면은 네네. 전국 250개구 주소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주소를 보고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네. 참고가 자,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아, 당연하죠. 영남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250개 기초자치단체 다 돼 있고 만약에 출장 가신 분들은 다 지역에 가서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전산으로 그럼요. 모든 게 연결이 돼 맞아요. 있어서 신분증, 특히 주민증이라든가 주민증. 운전면허증, 네, 맞아요. 신분증을 대신 확실히 신분증을 지참하고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꼭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주소지를 확인한 네. 다음에 네. 찾아가시라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송지연님을 모신 또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예. 오늘 무슨 얘기하려고 참 나오셨죠? 오늘은요. 네. 제가 일단 캠프 일원으로서 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그래도 다른 어. 게스트분들보다는 조금 풀어드릴 수 있는 네. 뭐 여력이 조금이라도 더 네, 되지 네, 않을까 네. 하는 마음이 가장 크고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워킹맘으로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8년 동안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는데 네. 그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기 위해서 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재명 후보가 내놓으신 정책 중에서 어떤 것들이 정말 제 마음을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러면 이제 아이 얘기, 보육 얘기, 교육 네.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그 그러면은 지금 아이가 몇 살? 1학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한참 손이 많이 갈 때는. 하나예요? 엄청나요. 그쵸. 저 내일 맞아요. 휴가예요. 공감합니다. 내일 담임 선생님 면담도 있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애기 한 명.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어때요? 그러니까 얘기를 지금까지 이제 그 학교 들어가기 전 단계부터 해가지고 어쨌든 좀 직접 피부로 느꼈을 때 뭐가 문제고 아, 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는 뭘 이렇게 하면서요? 네. 박수 치면서. 자, 시작. 안녕하세요. 3시 이재명 TV를 김수영님과 맡은 수영수영 김수영입니다. 오늘도 반갑게 이렇게 뵙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명 TV의 김수 서울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해 주시죠, 오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게스트로 온 이재명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손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송경님 반갑습니다. 여기 캠프에서 일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더 자세히 해주시죠. 제가 해드릴까요? 예. 8년차 워킹어. 네, 맞습니다. 혹시 나이가? 1학년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성년 투발이시고. 네. 그 다음에 PR 컨설턴트라고 있어요. 뭐 네. PR 한다 보통. 네네네. 뭐죠? 네, 홍보 마케팅 쪽 일을 계속 해왔고요. 네. 네. 뭐 일을 하다가 또 이제 좀 역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발탁이 되셨네. 여기까지. 여기 캠프에서 지금 네. 뉴미디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홍보에도 아주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분이시네요. 일단 굉장히 PR. 도움이 지금 되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도움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네, 도움이 좀 아주 되고 크게. 네네네. 그리고 급한 중요해요. 꼭 네. 하고 넘어가시죠. 이렇게 하면 되나? 지금 오늘 마지막 마감일이에요. 네,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선 선거인단이 200만 명이 넘었다고 네, 어저께 맞습니다. 했고 네. 그리고 오늘 6시에 마감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거의 한 2시간 45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네. 2시간 네, 45분. 그렇죠. 1811에 1004번 또는 1811에 1000번 지금 전화하시면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으로 일단 등록이 돼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 뽑을 수가 있고 또 이재명 뽑을 수가 있고 네, 네. 그렇죠? 네. 지금 민주당 후보가 되면 대한민국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매우 높죠. 네, 그래서 저희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사실은 이 200만 명이 미래의 대통령을 결정하게 돼요. 그럼요. 맞습니다. 이번 그리고 대선은 아주 중요합니다. 네, 남은 2시간 안에 또 이 등록을 하느냐 마느냐에 네. 이 역사적인 순간에 참여하느냐 그럼요. 마느냐 네. 매우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직 안 하신 분들은 1811에 1004번, 1811에 1000번 1000번. 바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무관심 때문에 네. 그 한 표 때문에 이재명 후보님이 안 되실 수도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귀찮으셔도 맞아요. 좀 그 안내 멘트를 오래 들으셔야 되는 그런 것과 요즘에 뭐 금융사에서도 주민번호를 끝까지 안 되는데 뭐 내가 이걸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지만 이 나라의 수장을 뽑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오늘 이제 2시간 남았습니다. 실제로 네. 대한민국 선거 중에서 네. 한 표 차로 그럼요. 되고 안 되고 한 게 실제로 있었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네. 그다음에 어디는 하나민가 어디는 3표 차로 또 아쉽네요. 안 되시면 그분도 아마 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제가 네. 또 가슴 아프게 할 수가 없어서 이름은 못 밝히지만 3표 지인이시군요. 차.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한두 표 차로 결정나는 그럼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 네. 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어제 저는 이제 늦게 퇴근을 하고 뭐 이러니까 네. 저희 아이들 너무 배고파해요. 네. 그래서 저희 애기도 어리거든요. 가면서 떡볶이집에 제가 오랜 10년 단골 떡볶이집 사장님과 그 여자 사장님을 등록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님을 등록을 시키고 아주 진짜 제가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면 맞아요. 아마 무언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저도 어제 택시 기사님 등록시켰어요. 그쵸? 그래요? 우리의 관심이 한 표 한 표 정말 늘릴 대단해요. 수 있는 좋은 힘이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뿐만이 아니고 나는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신 분들은 대부분 등록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네. 옆에 분은 네. 살펴보시는 게 옆에 분에서 중요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오늘 2시간 안에 네네네. 꼭 한 명씩 맞아요. 네. 좀 의무 비슷하게 하게 해야 네.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 아무래도 엄마보다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부담을 덜 갖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회사에서도 은근히
야 엄마가 애 보면 되지 뭐 너까지 가냐 뭐 그렇죠. 이런 이제 눈치가 있기 압력을 때문에 주죠. 남자들도 사실은 눈치가 보여서 맞아요. 내 애기 보러 가고 싶은데도 네, 편안하게 할 못 수 가게 돼 없고. 있거든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남자들한테도 육아휴직을 좀 의무화시킨다든가 지금보다는 훨씬 분위기를 좀 높여줘야 되고 제가 요 찰나에 네. 이재명 뉴스 하나 제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네네. 예, 제가 반가운 소식인가요? 이거 관련 있는 얘기예요. 기대되네요. 자, 우리 이재명 후보가 계속 주장한 게 뭐였죠? 그러니까 52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확실히 지키게 하면 네. 여기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초과 근무 시간이라든가 또 더 이상 지금은 현재 68시간으로 돼 있대요. 근무 시간이. 현재적으로. 예, 근데 이거를 52시간으로 줄이기만 해도 나머지 그 일자리가 한 33만 개가 생기기 때문에 네, 꼭 이거를 52시간만 하도록 일주에 네. 이거를 법제화시키고 의무화시켜야 된다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고 여러 군데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20일 날 오늘이 며칠이죠? 네, 다 지금 정신들이 없죠. 오늘 21일입니다. 21일인데 어제죠, 어제. 여야 4개 정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어요. 뭐랬냐? 근로기준법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개정하기로 아, 네. 합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강하게 주장한 네. 내용이 다들 지금 타당하다고 해가지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원내대표 4명이 모여서 20일 날 52시간으로 시간을 법정 시간을 조정하기로 했다는 거. 어때요? 굉장히- 근데 진짜 우리 이재명 시장이 주장한 대로 되는 게 너무 지금 많아요. 왜냐하면요. 탄핵부터 이재명 시작해가지고. 시장님은 제가 보면 네. 말로만 하는 그 네. 거짓 공약이 아닌 저희들이 피부에 와닿게 저는 서울시에 살고 있지만 네. 그 이재명 시장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음. 그 공약들을 잘 실천해 가시고 맞죠. 내가 살아가는 우리 송지현님은 성남에서 거주하고 맞아요. 계시는데 아 내가 우리가 사는 곳을 이끌어가는 분이 이렇게 공약적으로 정말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잘 지켜주는 정말 약속을 잘 이행해 주시는 이런 분이니까 점점 더 믿음이 가고 네. 우리가 또 대통령이 되길 원하는 이유 그렇죠.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것들 우리 사회 문제점을 깊이 있게 고민을 해가지고 이거를 소신 있게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맞아요. 재벌 눈치가 그럼요. 왜 그러냐면 이거 재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정책이에요. 그럼요. 이렇게 불리하니까요. 자꾸 근로 시간을 막 줄이고 이런 그럼요, 거를 불리하니까요. 그런데 계속 주장을 했는데 또 이게 맞다 그래서 지금 실행이 돼가고 있고 잠깐만요 여기 댓글 하나만 네네네. 김현님 외에 많은 분들이 경선 신청 완료했다고 아까 아, 신청했냐 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잘 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보람이 있네요. 정책은 그럼요. 화이팅 한번 할까요? 어떤 점이 짠!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지금 정책이라고 하는 건 아까 근로 시간이 길다는 제가 얘기를- 볼 때는 예. 지금 정책이 뭐 법적으로 정해져는 있어요. 하지만 음. 지켜지지 않는 것이 사실은 그럼요. 큰 문제라고 그렇죠. 그게 더 보이거든요. 문제죠. 정말 뭐 나쁜 거죠. 육아휴직도 마찬가지로 맞아요. 육아휴직 뭐 법적으로 다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걸 고용주가 안 지켜. 사업장에서 안 지키고 지키지 있죠. 않으니까 문제인데 그렇다고 처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노동 경찰제라는 것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하겠다. 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던진 의제가 네. 정말로 이제 한국을 그렇죠. 바꾸고 있는 것처럼 그럼 노동경찰제는 이러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법정 근로시간도 안 지키는 그런 데를 단속해서 네, 맞습니다.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네, 있을 네, 뿐만이 네. 아니고 네. 노동경찰 자체도 고용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맞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도 한 1000명가밖에 없대요, 네, 이게. 국내에 지금 근데 한 있긴 10,000명 있어요.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가 한 10,000명 정도를 늘리면 노동경찰 고용도 창출이 되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지 않는 곳에